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압력사 김성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머니투데이 헤드라인을 보면 어제 만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입니다. 바이오 산업, 평택 반도체 공장, 5G,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규제 장벽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러한 삼성의 애로사항을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삼성의 규제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투자하는 부분들, 뭐 삼성 반도체 부분 투자나 아니면 바이오 산업이냐, 아니면 5G냐 여러 지금 분야 속에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삼성이 미래 이제 성장 동력으로 뽑은 게 이제 오늘도 밝혔듯이 제2의 반도체에서 우리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상승과 연관을 질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이 AI라든가 인공지능 투자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을 작년부터 인수를 하면서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의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쪽을 봤을 때는 당연스럽게도 앞서서 이제 우리가 회계감리 이슈가 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선두권으로 해서요. 네.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G 관련 통신주들의 흐름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우리가 자율주행에서도 5G가 이제 기반이 돼야 그런 각종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주와 바이오주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AI 관련된 산업이 연관이 돼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5G, 반도체 관련, AI 관련, 바이오 산업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의 이런 투자 관련 소식에 오늘 특징주로 먼저 볼게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이 추구하는 제2의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4, 5%의 상승인데 지금이라도 관심 가질까요? 네, 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투자 승인권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유럽의 1분기 이제 판매가 일단 40% 이상 판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의 회계감리 이슈가 좀 잦아들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과징금만으로서 이제 이런 이슈가 좀 끝난다고 하면은 최근에 시장 변동성 하에서 내수주와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낙폭과대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인구가 감소되면서 뭐 이런 아파트 부동산의 중요성이 접어들면 우리가 인간의 이제 생명 연장에 관심이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앞서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바이오주들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삼성이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한 것도 그렇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솔깃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들로 하여금 제2의 반도체가 과연 바이오주가 될 수 있을까? 회계감리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을까? 일단 오늘은 반등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이 기사가 여러분 핫클릭 5 안에 들더라고요. 한국 부자들이 1년 사이에 주식 절반을 내다 팔았대요. 10명 중에 3명은 전량 매도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없앴다라는 소식도 들리고요. 부동산 비중을 오히려 2년째 상승시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주식 비중 감소가 혹시 주식시장에 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빨리 매력도가 좀 확산되어야 될 텐데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한국 부자들은 주식을 절반 내다 팔았다고 하는데 전체 국내 시장의 올해 같은 경우 개인들의 신용융자 잔고라든지 투자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올해 똑똑한 투자를 단행을 했다는 점을 우리가 그 반대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서울 집값을 2년 동안 이제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50%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여력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고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을 10년 안에 비교를 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 랠리보다 수익률이 적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북미 관계에
그 남북 관련주들 보유해서 이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북미 관계 답보 상태다. 개성공단 이 기업 주가도 좀 하락으로 반등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반등은 언제쯤? 북미 관계가 시장의 기대보다 더디게 회복되는 모습에 개성공단 입주가 아무래도 재개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입주 기업의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뭐 JST나 좋은 사람들, 제형솔루텍 등 한때 관심이 증폭됐던 종목들이고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도 있는데 이 남북 관계 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실 이제 뭐 정부에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로는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남북 경협주로 입성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도 수급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남북 경협주로 소개가 많이 됐던 우리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한풀 그런 이 관심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개성공단 관련주보다는 우리가 이 남북 경협주로 새롭게 나와 있는 뭐 건설주라든지 그런 예. 종목들이 오히려 수급상으로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상승 네. 수익률을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어제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격수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레포트를 내서 주가 하락에 방아쇠를 당겼던 이 모건 스탠리가 이번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무려 2단계를 하향시켰고요. 목표가는 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를 볼 텐데요. 8만 원 아래에서 외국인 매도에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일련의 주가 흐름 잘 달리다가 지금 방어세가 당겨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창구에서 어제만 100만 주 넘는 매물이 쏟아져 급락했고요. 주가가 8만 원 아래로 밀렸는데 크레디트 스위스 등 외국계 창구에서 대규모 매물이 나왔어요. 비중 축소 의견 신규 제시 보고서 공개의 제목이 최저 선호의 글로벌 반도체 주식 SK 하이닉스다. 라는 것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낸드 플래시가 정점이라는 소식, 디램 전성 시대가 4분기 기점으로 쇠락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봅니까? 작년에도 한번 SK 하이닉스의 목표가 하향을 외국계에서 해서 주가가 한 20% 가까이 이제 조정폭을 받은 적이 있는데 뭐 이번에도 다르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SK 하이닉스의 문제로 우리가 그 폐쇄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이런 그 관련된 수급 이탈이라든가 체력 문제로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낸드 가격은 최근 들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디램 스팟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한 2달 정도는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유통 가격은 그래도 꾸준히 우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네. 사실 4분기 들어서 이러한 공급 부족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측면으로 악재로 우리가 그 외국계에서는 사실 작용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한 80% 정도가 디램 매출이 좀 너무 포지셔닝이 많다라는 측면을 악재로 뽑고 있다는 예. 점인데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런 생산 투자를 늘리지만 않으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의 MS가 이제 독보적이기 때문에 독과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최근의 악재를 제가 봤을 때는 확대 해석하지 말자라는 것들로 말씀드리고 어제 싶습니다. 하락을 다 이제 만회를 하려는 추가 하락 나오지 않고요. 네. 올해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디램이 곧 꺾인다면 SK 하이닉스 사실상 이 팔아라라는 레포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디램 호황이 사라지면 SK 하이닉스에 남는 것은 악화될 낸드 사업뿐이라며 디램 공급 증가 위험까지 고려하며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위험이 간과되는 충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세한 것은 만년 저평가라는 부분이에요. 네. 싸지만 매력이 없다. 이것만큼도 안 좋은 상황이 없을 텐데 국내사 중에는 한국 하이 메리츠 증권이 중립으로 보수적 입장이고 나머지는 매수 의견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업종입니다.
바로 이 더위와 관련한 빈과주인데 이런 매출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증가세로 네. 돌아섰어요. 자, 대표 빈과주들의 주가 추이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입추예요. 절기상 여전히 덥고요. 빈과주에 대한 높아지는 실적 기대감을 볼 수가 있는데 롯데푸드가 장중 52주 최고가 91만 8천 원까지 찍었는데 6월의 종가에 비해서 23% 올랐고요. 빈거래가 두 달 전 대비해서는 한 4%가량, 롯데제과도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 빈과수의 상승세가 수년 만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빈과 수요의 폭염이 이 극에 달하며 대폭 증가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빈과류의 매출이 전년 대비 일단 10% 성장입니다. 지금이라도 관심 유효할까? 달아서 어르신들은 잘 아이스크림을 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너무 더워서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 실적 주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어저께 이 빈과를 한 묶음을 사다 먹었는데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마진율적으로 접근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주의인데 최근에 프리미엄 제품들의 인기가 비싸도 사 먹는 주의로 이제 그 프리미엄 전략이 성공을 하면서 이런 빈과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부여된 것은 우리가 컵에 들어있는 컵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가격 정찰제로 나왔고 이런 하드라든가 이런 막대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빈그레이 주가를 보면 1분기 같은 경우 2분기에 이제 매출이 계속해서 3분기에 이어지면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은 네.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런 마진율 때문에 흐름이 좀 저하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가격 정찰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제품이 우리 입맛에만 맞으면 가격을 더 주고라도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히트 제품이 나타나는 것이 주가의 상승 매력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략 그런 아닌가 말씀은 싶습니다. 돌려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종목 매력은 그다지 없다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여러분. 무더위에 사실 내리막길을 걷던 빈과 매출이 수년 만에 반등을 하고 가격 정찰제의 안착에도 기대가 있지만 매력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볼게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